그날 밤 늦게 가져다 드립니다. 어서 많이 본 거지. 또 소름 돋는 거 봐. 기어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옳지 여러분,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날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자,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을 20만 분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말로는 지난 편에 한 100만 넘어가자 막 이랬는데 사실 진짜로 20만 명이 넘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어차피 기술적인 뭐 이러한 이야기로는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또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그래도 20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만 명이 넘어가면은 하나 썰을 풀어드린다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첫 번째는 저희 사장님과 만나게 된 그런 썰을 풀었었죠. 그러다가 이 첫 번째 사장님과 결국 이어준 그분에 대한 썰을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 그분의 닉네임은 오피러스 차주.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오피러스 차주 얘기 언제 해줄 거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전에 내용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제가 1부에 올렸던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살짝만 해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정비 일을 26 무렵, 6, 7살 무렵에 정비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서울 도심권이 아니라 충남 보령에서 마트에 상주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곳에 건물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항상 일을 할 때 무릎을 꿇고 일을 하거나 기어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1년차가 안 되던 때 보령에 있었던 사장님께서 사고가 나셨었고,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가게 운영을 혼자 꾸려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지금도 막내지만 그땐 정말 초짜였단 말이에요. 1년 차도 안 되는 그냥 단순하게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브레이크 패드 뭐 그런 것만 교환할 줄 아는 단순한 막내가 가게 운영을 떨렁 한 달 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사고가 터졌고 그 차의 이름은 오피러스 2.7이었습니다. 제네레이터가 나간 것 같다라는 문의 전화를 받았었고, 저는 자신이 없으니 제작사로 입고를 하셔라 라고 통보를 했지만 이미 견인을 통해서 거의 다 들어왔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터네이터를 6기통 내연기관에 발전기를 갈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본사에서 한 분이 와 계셨었고, 그분이 한번 어떻게 되지 않겠냐 해보자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은 충분하게 여유 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2시간 반 처음이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길게 잡아놓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발전기 교환을 다 해놓고 봤더니 똑같은 겁니다. 전압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차주는 급하다고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시간이 없으니 대차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차가 없으니 대차는 해드릴 수가 없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사에 계시던 직원분께서 내 차를 빌려줄 테니 이 차를 타고 다녀오셔라 해서 차주님을 보냈는데, 이 오피러스 차량에 중요한 계약의 열쇠 키가 들어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굉장한 반전이 있어요. 제가 이사를 서둘렀던 이유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점포 전산에 보면은 각각의 지역별로 연락처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가까운 순서대로 뭐 송성, 당진, 서천 뭐 이렇게 해서 쭉 대전권에서 천안권까지 이렇게 전화를 돌렸었고, 전부 사장님들은 시간이 없으시다, 약속이 있다, 그런 이유로 오지 못했었고, 지금에 계시던 사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었지만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끊고 약 한 5분, 10분, 뭐 20분 안쪽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라. 형 갈게. 이러던 상황에서 오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 저는
그날 11시는 넘었었습니다. 11시는 넘어서 차량을 홍성까지, 충남 대천에서 홍성까지 갖다 줬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지금 내가 찾으러 갈 상황은 안 되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막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차까지 해드렸으면은 다음 날이나 이렇게 해서 찾으러 오는 게 정상이지만 저는 막내였고 당황했고 어떻게든 그 일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 밤 늦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렇게 갔다가 왔다가 1시간이 넘는 거리였고요. 고객을 집 앞에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렸었고, 하여간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제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 고객님께서는 한치의 용납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있죠 왜 엄청 꾸지람을 하시던,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 보이던 하여튼 굉장히 저에게 뭐라고 많이 하셨었고 꾸지람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하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 뭐 이런 식까지도 갔었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컴플레인을 걸던 안 걸던 그건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죄송하다, 늦어져서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제가 마무리를 짓고 차를 여기까지 가지고 왔으니 조금만 좀 누그러뜨려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요구 같은 것도 막 하셨었어요. 막 엔진오일 뭐 무료 쿠폰 같은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근데 그 도와주러 오셨던 지금의 현 사장님이 그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쪽 바닥에서는 소문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다 반성문까지 썼던 적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지금 만약에 저한테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을 처음 배우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정말 많이 당황했었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한 3년 후, 한 그 정도 시간 지나서 제가 보령점에서 홍성점으로 넘어왔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자, 3년 후 저는 이 홍성점으로 이직을 오게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모든 걸 걸려고 왔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했고 와이프가 있고 신중해서 이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반년 정도는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보령에서 홍성까지 약 거리는 38km, 40km 이렇게 나올 거예요. 편도 거리가 왕복으로 한 80km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출퇴근을 하다가 괜찮다, 됐다 요랬을 때 계획을 잡고 이사를 진행을 했는데, 자, 이사를 오고 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에 맞은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사 오셨냐, 그래서 김 선물 박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맞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반갑다,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서 많이 본 거지. 또 소름 돋는 거 봐.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아시죠? 기억은 나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 저 사람 어서 많이 봤는데?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지냅니다. 누구였더라? 이거를 한 1년 동안 기억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주말이었나 그랬었는데, 날 좋은 날, 따뜻한 날로 기억을 해요. 제가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차량의 또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기똥차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딱 내렸는데 왠지 그 익숙한 오피러스에서 그분이 내리는 거야. 아,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지금 내 맞은편에 살고 있구나. 그때부터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왜 그러냐면, 약간 좀 이거는 조심스러울 수가 있기는 한데요, 종교적인 게 조금 이해하실라나,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면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막 무서운 거예요. 집사람도 막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게 된부터는 이사를 계획을 하게 됐죠. 하여튼 제가 별 내용은 아니죠.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너무 또 재미가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은, 제가 느낀 점은 그랬어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일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사장님과 나와 어떻게든 만날 그런 사이였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 인연이라는 게 또 이렇게 안 좋은 인연이 또 이렇게 또 우연치 않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지금 이사를 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편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피러스 썰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반전은 있었지만 그다지 재미는 없는 저의 개인적인,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저와 사장님을 이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딱 가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 막 이러시는데,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어주신 분 제 맞은편에 살아요. 이랬더니 다들 막 소름 돋는다고 막. 어찌나 저기 하셨으면은 저희 사모님도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하여튼 자, 20만 명이 된 기념으로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고, 앞으로는 안 할래. 30만 명 됐을 때나 이런 얘기 안 할래. 너무 힘들어. 10만 명에서부터 20만 명이 될 동안 마음에 짐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좀 묵직한 걸로다가 100만 명 됐을 때 그때 제 인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쉽사리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타이틀이 한 100만 명 정도는 돼야 제가 꺼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고 20만 명 이렇게 저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쉬는 동안 또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쉬는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쉰다는 영상을 한 편 만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겠죠. 왜 일을 그만뒀냐, 이제 좀 뭔가 좀 그러니까는 일을 그만둔 거 아니냐, 실망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고, 또 구독자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제가 왜 아무런 해명 영상도 만들지 않았으며, 왜 조용히, 왜 그러한 내용을 한 번도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힘들었던 내색도 하지 않았고, 그랬던 이유들은 무서워서였습니다. 무서워서.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이런 일반인에게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룬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오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 또 이런 각종 악플, 댓글, 이러한 그런 거 아시죠? 또 한순간 뭘 잘못했을 때 무너지는 것들, 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당시에 어차피 좀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가 일어나자라는 심정으로 아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실망을 하시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뺄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서웠거든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쉰다고 했는데도 안 좋은 소리들이 돌아다닌다면, 정말 내가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내가 굉장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가자라는 심정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구독자가. 그럼에도 빠지면서 늘어나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또 20만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또 앞으로는 몸 관리 정말 잘해서,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막 재밌으려고 하면은 재미없더라고. 해보니까 광고도 나랑 안 맞아. 광고도 안 하진 않을 거지만은 나랑 안 맞아. 이제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광고를 할 거면은 그렇게 골라서 제가 아주 좋은 것들만 저희 구독자들에게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운 것도 정말 많아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이승현 될 거고요. 지금처럼 자동차 정비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컨텐츠와 차주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하는 컨텐츠들,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들, 그런 것도 많이 나가게 될 거고, 신차 리뷰도 저번에 한번 했던 것처럼 기회가 된다면 어거지로 기회를 만들진 않을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한 편씩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중고차에 대해서 조금 피해야 될 차종들,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피해야 될 차종들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